한쪽에서는 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뉴욕 증시가 갑자기 좀 고개를 숙였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UAM 분야죠. 이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거의 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 상반된 움직임의 배경과 의미를 거시적인 시장의 바람 소리랑 또 특정 기업의 엔진 소리를 동시에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분석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망원경하고 현미경을 좀 번갈아 쓰는 느낌일 것 같아요. 연준의 메시지 하나에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그런 거대한 흐름도 읽어야 하고 또 동시에 아직은 좀 초기 단계잖아요. 이 미래 모빌리티 기업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구체적인 과정도 봐야 하거든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어떨 때는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건지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거시적인 그림부터,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전 축제 분위기였는데 23일장에서는 다우지수가 0.19%, S&P 500은 0.55% 하락했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95%나 빠졌어요. 하락폭이 제일 컸죠. 나흘 연속 최고가 행진이 딱 멈춘 건데 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 역시 그 중심에는 연준이 있었던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로드 아일랜드 연설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그 발언 안에 시장의 열기를 좀 식힐 만한 요소들이 몇 가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첫째는 미국 경제에 대한 진단이 생각보다 좀 신중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평가였는데 이게 실물 경제 회복 속도에 비해서 증시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뭐 이런 경고음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죠. 그러니까 펀더멘탈보다는 기대감이 너무 과도하게 시장을 밀어 올렸다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어렵게 잡아가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장에 좀 과도한 기대감을 차단하려고 했죠. 아무래도 좀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메시지였을 겁니다. 네, 근데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아마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주식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 발언. 연준 의장이 직접적으로 고평가를 언급한 건 진짜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다고 봐야 할까요?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의견 제시, 이 수준을 넘어서서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특히 시장이 이미 역사적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그동안 쌓였던 차익 실현 욕구를 아주 강하게 자극한 방아쇠 역할을 한 겁니다. 연준 의장도 비싸다고 하니까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확 퍼진 거군요. 그렇죠. 약간 파티는 끝났다는 신호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그 결과가 특히 기술주들에 좀 집중된 모습이에요. M7,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던 7개 거대 기업들, 이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했는데 이게 지수 하락에는 정말 결정적이었겠네요. 네, M7의 하락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2.82% 하락했는데 이게 바로 전날 오픈 AI에 1,000억 달러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였어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투자를 두고 일부에서 판매자 금융, 벤더 파이낸싱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판매자 금융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거죠? 약간 닷컴 버블 때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가 자기 칩을 살 잠재 고객, 그러니까 오픈 AI에게 돈을 빌려주는 형태가 아니냐는 의혹이죠. 이게 과거 닷컴 버블 때 종종 보이던 방식인데 공급자가 인위적으로 수요를 만들어서 성장을 부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은 겁니다. 실제 수요 기반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좀 고개를 든 거죠. 와, 판매자 금융이라니 진짜 닷컴 버블 기억을 소환하는 단어네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상황이 어땠나요? 다 비슷한 이유였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우려들이 있었을까요? 약간씩 다른 측면들이 좀 부각된 것 같아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3.04% 하락하면서 M7 중에서는 하락폭이 좀 큰 편이었는데요. 이거는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경제 하강 위험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경기 둔화 우려. 네, 그렇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 당연히 소비 지출이 줄고 이게 전자상 거래 공용인 아마존의 성장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테슬라도 꽤 빠졌던데요? 네, 테슬라도 1.94% 하락했는데 최근 상승세가 워낙 가팔랐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애플은 마이너스 0.64%, 신제품 발표 앞두고 있는데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01%나 메타 마이너스 1.28% 역시 AI나 광고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니까 그 영향권 아래에 있었던 거죠. 알파벳은 마이너스 0.21%로 상대적으로 낙폭은 작았지만 역시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들어보니까 M7 안에서도 하락 배경에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었네요. 엔비디아는 그 투자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의구심, 아마존은 거시경제 우려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 나머지는 좀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랑 차익 실현 압력, 이걸 복합적으로 받은 셈이군요. 결국 파월 의장의 경고랑 더불어서 AI 열풍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실적으로 이어질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이번 하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꽤 명확해요. 첫째, 단기 조정 가능성에 대한 경고.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시장도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과열된 부분은 언제든 식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줬죠. 둘째, 연준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거. 연준의 말 한마디, 특히 금리나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은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의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소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 가진 위험입니다. M7이 흔들리니까 시장 전체가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 이게 현재 시장 구조의 취약점을 아주 여실히 드러냈어요. 이번 조정은 단순히 하루짜리 하락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에게 지금 이 랠리가 과연 건강한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진 꽤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장 전반에 좀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도 정말 홀로 초록불을 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조비 에비에이션인데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그중에서도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분야의 대표주자 중 하나죠. 어제 주가가 5% 가까이 상승했어요. 여기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가지 뚜렷한 호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상반된 움직임 정말 흥미롭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조비의 상승 뒤에는 아주 구체적인 촉매제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뉴스는 역시 미국 연방항공청 FAA죠. 여기서 이른바 eVTOL 통합 파일럿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아직 정식으로 항공기 형식 인증, 그러니까 타입 서티피케이션을 받기 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제한된 시장에서 상업 운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당국이 실제로 상업 운항의 문턱을 좀 낮춰주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초기 참여사 조비가 아주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폭발한 겁니다. 상용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진 거죠. 와, 이것만으로도 정말 큰 뉴스인데 조비 자체적으로도 뭔가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비 측에서 발표한 내용도 중요했어요. 첫째는 FAA 형식 인증 절차가 총 5단계인데 그중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4단계에 상당히 근접했다.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인증 절차의 끝이 보인다 이런 의미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조만간 FAA 규격 준수 항공기, 그러니까 FAA Conforming Aircraft의 시험 비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 상용화될 기체랑 거의 동일한 사양의 기체로 진행하는 최종 단계의 비행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증 완료가 정말 임박했다는 걸 시사하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죠. 거기에다가 실제 비행 모습을 보여주는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다고요? 네, 캘리포니아 셀리너스 에어쇼 참가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에어쇼 참가는 단순한 기술 시연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투자자들이나 대중들이 가진 저게 진짜 안전하게 날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좀 해소해주고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규제 환경 개선, 내부 인증 절차의 실질적인 진전, 그리고 대외적인 기술 시연 계획, 이 세 가지 긍정적인 뉴스가 거의 동시에 터지면서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낸 걸로 분석됩니다. 이야, 정말 여러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네요. 근데 좀 궁금한 점은 이전에도 조비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간간히 있었을 텐데 왜 유독 이번 발표들이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큰 반영을 일으켰을까요?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배경에는 조비가 이미 수년간 꾸준히 쌓아온 일종의 신뢰 자산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조비는 사실 경쟁사들에 비해서 기술 개발이나 실증 테스트에서 상대적으로 좀 앞서 있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거든요. 이 자료들을 봐도 이미 뉴욕 JFK 공항 같은 실제 환경에서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의 테스트 데이터도 꾸준히 축적해왔습니다.
단순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 운용 환경에 근접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비행기를 만들고 있다. 이 점을 계속 증명해 온 거죠. 그런 꾸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호재들의 무게감이 더 커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꾸준함이 이번 발표들의 신뢰도를 더 높여준 겁니다. 혹시 기술적 성숙도 외에 또 다른 배경 요인이 있을까요? 강력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 세계 최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인 도요타. 이 도요타와의 깊은 협력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도요타는 단순한 투자자를 넘어서 조비의 항공기 대량 생산 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어요. 자동차 생산 라인의 효율성이나 품질 관리 기법을 항공기 제조에 접목시키는 것, 이게 조비의 큰 경쟁력 중 하나거든요. 네네. 그 외에도 우버나 블레이드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파트너십도 향후 상업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되고요. 이런 탄탄한 기술적 그리고 사업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FFA 프로그램 창여라던가 인증 진척 소식이 이제 정말 때가 되었다는 기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꾸준한 기술 증명, 그리고 도요타 같은 든든한 지원군의 존재, 이게 있었기에 이번 뉴스들이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다면 이번 상승은 앞으로 조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으로의 전망하고 관련해서요? 이번 상승은 조비의 상업 서비스 시작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한 단계 레벨업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몇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 단기적으로는 주가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를 계기로 조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후속 뉴스나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죠. 둘째, 중기적으로는 실제 상업 운항 개시와 초기 성과가 중요해질 겁니다. FAA 인증 완료, 특정 도시에서의 운항 허가 획득, 그리고 두바이나 미국 내 시범 도시에서의 실제 운영 데이터, 예를 들면 탑승률이나 안전 기록 같은 것들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되겠죠. 네. 셋째, 장기적으로는 역시 대량 생산 능력 확보와 운영 효율화가 관건입니다. 도요타와의 협력을 통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기체를 생산하고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느냐,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할 겁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는 필수적인 변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구체적인 성과들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마침 여기 제공해 주신 자료에 조비의 향후 주요 일정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올가을 10월하고 11월에 정말 숨가쁘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전 세계를 무대로 로드쇼를 펼치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이 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비의 전략과 미래 가능성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예정되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2달간 조비에게는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일정들이 아주 촘촘하게 잡혀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먼저 오사카 엑스포 비행 시연입니다. 이대 10월 1일부터 13일 사이에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실제 비행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해요. 오전 11시랑 오후 2시에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비행하고 주말에는 오후 4시 비행도 고려 중이라고 하니까 이건 정말 본격적인 시연이죠. 와, 오사카 엑스포면 전 세계에서 진짜 수천만 명이 방문하는 엄청난 규모의 행사인데 여기서 비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상징성이 클 것 같은데요. 네,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첫째는 우리는 실제 비행이 가능한 진짜 기술을 가졌다. 이거 전 세계에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쇼케이스가 되는 거죠. 둘째는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UAM 상용화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엑스포에서의 성공적인 시연은 일본 시장 진출하고 현지 파트너십 확보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실제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셈이죠. 비행 시연 말고 또 다른 전시도 있다고요? 네, 비행 시연과 더불어서 오사카 에스포 특별 전시도 10월 3일하고 8일에 열립니다. 이건 그냥 비행하는 모습을 멀리서 보는 게 아니고요. 업계 관계자들이나 잠재적인 파트너, 투자자들이 조비의 그 에스포 기체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만져보고, 심지어 내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eVTOL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역시 안전성하고 신뢰성인데 실제 기체를 통해서 완성도와 기술력을 직접 보여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설득 방법은 없겠죠.
일본에서의 활동 이후에는 바로 또 미국 본토로 무대로 옮기네요. 바쁩니다. 네, 정말 바쁩니다. 10월 4일하고 5일에는 조비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셀리너스 에어쇼에 참가합니다. 이거는 미국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는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특히 FAA 인증을 관할하는 미국 정부나 군 관계자들에게 직접 기술력을 선보이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캘리포니아는 친환경 정책에 매우 적극적인 주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나 주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기업이 미래교통을 이끌어간다, 뭐 이런 자부심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기술 시험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자금 확보일 텐데 이것과 관련된 소식도 좀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올가을 중으로 예정된 도요타의 추가 투자금 유입입니다. 규모가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단순한 자금 수혈,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FAA 인증 막바지 단계하고 초기 상용화 준비에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해주는 거고요. 둘째는 세계적인 기업 도요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거액을 투자한다는 사실 자체가 조비의 기술력과 사업성에 대한 아주 강력한 보증수표 역할을 합니다. 이게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그렇죠. 신뢰도가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셋째는 도요타와의 협력은 단순히 돈을 넘어서 대량 생산 기술과 노하우 전수라는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민간 UAM 시장 외에 다른 가능성도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방산 쪽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 점을 시사하는 것이 올가을로 예정된 L3 해리스와의 시험 비행입니다. L3 해리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거든요. 이 회사와의 시험 비행은 조비의 기술이 군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군용 시장은 민간 시장보다 규모도 크고 안정적인 수율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조비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다각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성공적인 시험 비행은 향후에 국방 관련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중동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는군요. 두바이 에어쇼? 그렇습니다.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 참가입니다. 두바이 에어쇼는 파리, 판버너와 함께 세계 3대 에어쇼로 꼽힐 만큼 아주 중요한 행사죠. 조비는 이미 두바이 정부하고 2026년 UAM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독점 파트너십을 맺은 상태예요. 따라서 이번 에어쇼 참가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서 중동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바이가 미래교통이나 신기술 도입에 굉장히 적극적인 도시잖아요. 그래서 중동 지역 UAM 허브로서의 상징성하고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무대가 될 겁니다. 이야, 정말 10월하고 11월 이 2달 동안 쉴 틈 없이 전 세계 주요 거점을 돌면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그런 계획이네요. 정리해보면 일본에서는 기술력하고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고 미국에서는 본토 입지랑 정부 관계를 다지고 중동에서는 실제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든든한 자금과 파트너십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장인 군용 가능성까지 확보하려는 아주 다각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 일정들은 개별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상업화를 향한 로드맵을 단계별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오사카와 셀리너스에서의 시연이 단기적인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기술 신뢰도를 높인다면 도요타 투자와 L3 해리스 시험 비행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성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두바이 에어쇼는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실제 시장에서 보여주는 상업화의 서막을 알리는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가을에 글로벌 이벤트 러쉬는 조비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시장의 확신을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한편에서는 연준의 신중론과 고평가 경고에 반응하면서 뜨거웠던 뉴욕 증시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봤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규제 환경 변화와 구체적인 기술 및 사업적 진전에 대한 기대로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특정 기업이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날아오르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제공해주신 이 자료들은 이처럼 거시경제의 큰 파도와 개별 기업의 항해가 때로는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논의는 결국 당신에게도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거초경제의 불확실성, 파월 의장의 경고라든지 끊이지 않는 기술주 가치 논쟁 같은 것들이죠,
특정 산업이나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혁신의 속도 및 구체적인 성과, 오늘 살펴본 조비의 그 촘촘한 계획처럼요. 이 두 가지 상반된 정보의 흐름 속에서 과연 당신은 어디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할까요? 시장 전체를 감도는 불안감 속에서도 뚜렷한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는 개별 기업의 이야기에 주목할 것인가? 아니면 거시적인 위험 요인을 더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가? 이 상반된 신호들 사이에서 당신만의 균형점을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앞으로 시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답은 하나가 아닐 수도 있겠죠.